오늘은 김진주 PD 대신에 고재규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재규 기자가 준비해온 이슈 형광펜 첫 번째 주제가 해외 순방 취재 제안 땡윤 뉴스입니다. 땡윤 뉴스라는 말 저희 PD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땡전 뉴스 패러디인데요. 네. 제가 뭐 장명하긴 했습니다만 먼저 대통령실 기자단이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대통령 공식 일정을 근접 취재할 수 있고 해외 순방에 동행할 수 있는 중앙풀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49개사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지방 풀사가 있는데 38개사. 지방 언론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풀 취재 및 해외 순방 동행이 불어되는 비풀사 40개가 있는데요. MBC는 이제 중앙풀사에 속해 있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용기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일명 이제 뭐 몇 대 몇 이렇게 좀 정보들이 흘러다녔는데 이 49개사가 투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 그래서 공동 성명부가 보이콧을 하자라는 게 이제 30개사가 동의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는 그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이번 순방에는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네. 냈다고 해요. 각자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항공 이용료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짚어야 될 게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 지금 끝나갈 것 같은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흔히 말해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빅 이벤트로 통합니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풀 기자가 입장해서 모두 발언을 취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단을 대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서 진짜 대통령의 숨소리까지 다 기록합니다. 표정, 상대방 대통령의 눈꺼풀 움직임까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도 다 예, 기사가 되는 공기까지 거죠. 분위기까지 다 기록을 해서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언어 외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가 조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방금 끝난 한중 정상회담에 기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모든 회담들을 전속 취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전속 취재가 뭔지 한번 사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 윤 대통령이 나갔을 때 요 사진인데요. 요때도 이제 풀 취재 대신에 이 전속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동그라미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이 영상 취재를 하고 사진 취재를 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난 8월에 동작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현장 보시면 그때는 이제 풀 기자단이 취재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마치 현장 검증 나간 검사처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몇 시냐, 아이고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멘트가 여과 없이 나가면서 좀 뭐 비판을 부적절하다, 많이 이런 비판 받기도 받았었죠. 했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유엔 총회 참석 때 이때는 이제 뭐 풀 기자보다도 워낙 행사가 많으니까 영상 취재단 쪽에서 공동 취재를 한 거거든요. 한 개사가 찍고 같이 영상을 나누는 이때 이제 문제 EXS 비속어 발언 나왔었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대통령실 겪으면서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들리잖아요. 그거는 김은혜 수석도 인정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윤 대통령 발언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전속 취재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속 취재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끝나고 질의응답 정도는 받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발리로 떠나기 전에 13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워낙 지금 이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가 현안이니까 양국에 이걸 이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도 생략했어요. 일정이 바쁘다라는 핑계였습니다. 예. 그 핑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사를 쓰냐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현안이니까 이거를 처리할 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모모에 따르면 아주 이상한 형태의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왜 갔는지 약간 그렇죠. 의심스럽네요. 1,000만 원 이상 예. 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지금 한겨레 보도로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사진 한 장 또 보시죠. 예. 그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이제 발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용기에서
채널A 기자와 CBS 기자만 딱 찍어가지고 1시간 동안 따로 불러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기자단이 타고 있는 거는 이제 항공기 전용기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천막 쳐진 부분까지는 이제 기자단이 타고 그 안쪽으로는 이제 대통령실 수행원들이 타고 그 앞쪽에 뭐 회의실 공간이 있고 VIP 침실이 있고 뭐 이렇게 머무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취재 가게 되면 저기까지만 이제 저희 기자단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2명만 찍어서 앞쪽으로 불러서 대화를 했다. 저는 지금 제도 기자 생활 한 25년 정도 되는데 처음 듣는 얘기고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도 윤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했던 국회 증언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당시 이제 감찰 개시하겠다라고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러 갔더니 윤 총장이 그때 마침 휴가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감찰 개시하겠다 하고 감찰 관련 자료를 문자로 송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통째로 그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에 버젓하게 나옵니다. 이거 사실상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요. 이 비밀 누설 누가 했냐? 한동수 감찰부장이 한번 알아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계일보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이 한동수 감찰부장 국회 증언 발언 이런 거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검찰 오래 취재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례적이지 않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흔히 이제 특수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수사, 극장식 수사에 익숙한 특수통 검사들이 특정 기자에게 이렇게 정보를 흘립니다. 아, 그걸 극장식 수사라고 해요? 예, 시나리오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 편 이른바 기자들을 관리하죠. 이번에 2명 기자들 제가 알기로 저도 아는 기자도 1명 포함되어 있는데 법조 취재 오래 했던 기자들이에요.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 했을 때처럼 집무실 불러서 담아 놔두듯이 취재는 대통령이 될 아니라고 때도 했어요. 해명이 대통령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공기도 취재 대상이라고.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CBS 기자는 남편이 지금 검사라고. 예, 전 하는 보도가 또 YTN 나왔더라고요. 기자였습니다. 그 친구도. 예. 또 사진 한 장 보시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예. 네, 물론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보도도 문제지만 사실 김 여사 예, 예. 관련된 것도 지금 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일정이잖아요. 사흘 일정이 전부 다 비공개였습니다. 전부 다. 11일 날 헤브론 의료원 소년 자택 방문, 또 13일 헤브론 의료원 또 뭐 환경 관련돼서 리사이클링 청년단체 만났다는데 전부 비공개, 전부. 자, 지난 6월에 첫 순방 때 스페인 갔는데요. 이때는 풀 기자가 김 여사 개별 일정을 당연히 취재를 하죠. 역대 대통령 그 영부인들 취재할 때도 당연히 풀 기자단이 가서 취재했습니다. 국민 세금 들어간 공식 일정인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때 나중에 드러났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인사비서관 부인 신아무개 씨가 동행하는 게 사진에 그대로 잡혔죠. 예. 이분은 MBC도 배제됐던 이른바 코드원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타서 당시 동행했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윤석열 당내 경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죠. 1,000만 원 후원 냈죠. 또 신아무개 씨 어머니 전아무개 씨도 1,000만 원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사실상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 비공개 행보 자체도 사실상 기자단 접근을 막는 거 아니라는 저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장희로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언론 보도 릴리스 형태가 1980년대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만 보도하기를 받아쓰기만 하기를 바라는 건지, 뭐 땡전 뉴스에 버금가는 땡윤 뉴스를 바라는 건지 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끝난 한중 정상회담도 풀 취재 없이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이쯤 되면 돌아오는 길에 기자단 차원에서 뭔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예상되세요? 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어필하고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기자를 꼭 집어서 불러낸 행태도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예.